최근에 한창 많이 나왔을 때는 서울의 화곡동의 경매 물건 빌라 기준으로 거의 한 400건에서 500건 정도가 찍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많이 줄어서 약 200건 정도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200건도 서울 전체 구,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동 하나에 200건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긴 한데, 그동안 화곡동의 빌라를 낙찰받고 매도하기 위해서 많은 물량들이 지금 이 동네에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매도를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진 것도 현실인데요. 화곡동에서도 빌라 매매가 잘 이루어지는 빌라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피디님, 혹시 서울에서 경매 물건이 가장 많이 나오는 동네가 어딘지 아시나요? 최근에 있었었던 그 전세 사기 피해가 제일 많았던 곳이 화곡동. 네, 맞습니다. 실제로 경매 물건도 화곡동에 굉장히 많이 물건이 나옵니다. 피디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경매 물건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가 터졌던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화곡동을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데군데 신축 빌라들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빌라에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분양을 할 때 전세가를 분양가에 거의 근접하게 세팅을 해서 매도했던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때 전세가를 높게 들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23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오히려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역전세 현상을 맞게 되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전세 사기 피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세 사기 피해 물건들은 전세가가 높아요. 그래서 대항력 포기 물건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입찰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한창 많이 나왔을 때는 서울의 화곡동의 경매 물건 빌라 기준으로 거의 한 400건에서 500건 정도가 찍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많이 줄어서 약 200건 정도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200건도 서울 전체 구,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동 하나에 200건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긴 한데 조금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 그동안 화곡동의 빌라를 낙찰받고 매도하기 위해서 많은 물량들이 지금 이 동네에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매도를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진 것도 현실인데요. 지금까지 낙찰받았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단기 매도를 위주로 하고 계시거든요. 화곡동의 빌라를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보다 단기 매도를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빌라 매매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축적을 해놨는데, 화곡동에서도 빌라 매매가 잘 이루어지는 빌라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엘리베이터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화곡동에 가보시면 구축이나 신축 빌라들이 많이 섞여 있긴 한데,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축과 구축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를 실거주하기 위해서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은 약간의 가격만 보태면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빌라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물건들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0년 이하의 연식의 물건들이 잘 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지어진 지 2년에서 3년밖에 안 된 신축 빌라들 있죠. 얘네들은 오히려 매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축에 가까울수록 건축비와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분양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 화곡동 일대에서는 너무 비싼 빌라들은 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3억이 넘어가는 빌라들은 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화곡역, 까치산역에 도보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물건을 고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안쪽으로 들어간 입지의 물건들은 가격이 저렴해도 매도가 될 수는 있지만, 요새는 거의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역세권을 많이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PD님 역에서 오셨나요? 걸어서? 네, 화곡역에서 걸어오실 때 몇 분 정도 걸리셨나요? 저 13분 정도 걸렸어요. 13분 정도 걸리셨다 하는데, 이 정도면 걸을만은 하셨나요?
네, 앞에도 뭐 구경할 것도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가 도보권으로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다 맞는 물건을 한번 골라서 와봤는데요.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게 너무 좋은 게 물건이 걸렸다 했는데 이게 반대로 이제 매도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오히려 너무 신축을 찾거나 너무 비싼 가격에 낙찰을 받게 되면 오히려 매도가 좀 오래 걸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요 세 가지 포인트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물건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외관에서 살펴보면 우리 물건은 지금 인조 대리석으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주변에 있는 빌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차장 대수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주차장 대수도 지금 6대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대수로 살펴보면 6가구는 넘어가는 것 같은데 조금 주차 대수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빌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이 중에서도 더 준신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가격도 굉장히 많이 유찰이 돼서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높거든요. 자, 3층 물건입니다. 빌라에서는 메인층이 2층과 3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3층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302호가 지금 경매에 나온 호수인데요. 지금 안에 아무것도 없이 지금 비어져 있습니다. 아마 점유하고 있는 분이 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항력 포기 물건이에요. 이 물건은 빨세로 사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명도를 나중에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건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까요? 사건 번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타경 116062번이고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302호 물건입니다. 건물 면적은 15.5평으로 방 3개가 나오는 물건이고요. 최초 감정가는 3억 2,300인데 현재 최저가 2억 670만 원까지 2번 유찰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대항력 포기 물건으로 임차인분이 한 분이 포기가 됐는데 다른 분 이름으로 지금 들어와 계세요. 세입자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이 물건은 2017년식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10년 안쪽에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지어진 지 8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저기 어디? 저기 저기 한번 봐야 될 것 한번 같은데요? 볼도록 할까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천장이 조금 떨어져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호수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3층이고 이곳은 2층의 바닥 부분인데 우리가 누수가 생기거나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도 있는지 그리고 상태는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 보면 CCTV도 채널이 4개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향도 맡아보면 약간 습한 냄새가 조금 있죠. 네, 살짝 있긴 한데 어제 비가 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4월 달에도 청소도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리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계단 청소만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관리비 같은 부분은 따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죠. 자, 엘리베이터가 있는 물건을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작동하네요. 자, 우리 물건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이네요. 302호. 자, 이 집입니다. 자, 지금 점유자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인터뷰를 좀 시도를 해볼까요? 네. 지금 현재 낮 시간이라 그런지 지금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302호인데 외관으로 봤을 때는 아주 깔끔하게 잘 지어져서 우리가 수리 부분은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번호키가 살짝 다르긴 합니다. 네, 아마 도배 정도만 하셔도 수리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다른 부분도 다 체크해 봤고요. 한번 옥상도 올라가 볼까요? 자,
자, 빌라에서 3층이다 보니까 체크를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옥상 보고 혹시라도 위에 방수 처리가 좀 덜 돼 있을 때는 우리가 같이 분담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보면 지금 옆에 타일이 와, 위에서부터 엄청 깨져 있어요. 지금 이게 부실 공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아마 이 건물 자체적으로 뭔가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라가 보시죠. 잠겼네. 잠겼다. 갈 수 없게 막혀져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굳이 안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건물 상태가 지금 약간 부실의 느낌이 좀 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호수에 한번 가서 혹시 누수 문제가 있는지 그것만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여쭤볼까? 안 계시네. 밑으로. 타일이 떠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좀만 있으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다시 다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도 한번 보면 아이고 이게 지금 옆으로 벌어져 가지고 테이프로 좀 붙여놨어요. 더 이상 떨어지지 말으라고. 야, 이거는 공사를 좀 제대로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금 모든 세대에 계신 분들이 다 안 계셔가지고 건물 상태나 이런 것들을 여쭤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데도 보면 지금 물자국이 생기면서 페인트가 조금 많이 일어났습니다. 건물 전체적으로 약간 습기나 누수 문제가 조금은 있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요. 우리 건물 내부, 그러니까 집 내부 상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임장 오셔가지고 꼭 탐문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물 상태를 이렇게 임장을 통해서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물건의 내부에도 어떤 누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우리가 내부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탐문 조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화곡동에 있는 빌라가 매도가 잘 되는 3가지 요건 설명드렸죠. 첫 번째, 엘리베이터가 꼭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년 안쪽의 빌라이면서 너무 신축인 2, 3년은 피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보로 역세권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도보권의 빌라를 고르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3가지 조건에 다 만족하는 물건이 바로 이 물건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일대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3룸에 지금 이 정도 연식의 가격이 2억 5천 선에서 2억 4천 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최저가가 2억 6백까지 떨어졌으니까 시세 차익이 약 4천에서 5천만 원은 우리가 충분히 낼 수 있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저희 학원에서도 지금 저희 회원분들이 화곡동에 있는 빌라를 낙찰받고 매도를 했다라고 어제도 연락을 주시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경매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요. 또 어려운 물건을 도전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쉬운 물건부터 수익을 내는 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물건을 고르는지 그리고 낙찰은 어떻게 받아내고 수익까지 연결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저희 딱쉬운 경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혼자서 만약에 하기가 어렵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위에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